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낙타입니다. 2022년 3월 4일 금요일 3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강의 마감되기 전에 지금 오늘 매매 정리하고 오늘 매매한 종목들 보면서 종가 매수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며칠 큰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강하게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분위기 좋고요. 음봉을 만들어줬죠. 이게 당연한 거고요. 내려와도 당연한 내려올 차례라서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앞에 정고점을 돌파하면 시세 전환이 되겠죠. 얘가 뭐 내일 올라갈지 좀 더 내려와서 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코스닥 종목을 좀 매집을 하고 있다. 얘가 좀 두 달 만에 20선을 회복하면서 이게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갈지 아래로 다시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코스닥은 지금 흐름이 좋다. 코스피는 조금 약합니다. 코스닥보다는 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20선을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괜찮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갭으로 뜨든 그냥 올라오든 올라와주면 좋겠고요. 내려가더라도 이 전저점을 좀 지켜주고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역시 여기를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다. 불안불안한 아직 수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조금 더 좋게 좀 판단됩니다. 매매한 종목들 먼저 살펴볼게요. 우진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강하게 시세가 들어와서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아침에 이제 돌파로 한 방에 크게 넣어서 수익 구간에서 한 7% 정도까지 분할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겼고요. 다시 이제 흘러내리길래 반등으로 짧게 1% 이상 챙겼고요. 여기서 잔량을 남겼었는데 이탈할까봐 손절을 했고 이탈하지 않길래 한 번 더 살짝 사주고 흘러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2배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사고 여기서 1, 여기서 2, 여기서 3 이렇게 사서 비중 조절을 해주고 약수익에 살살살 정리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전에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또 종가 베팅을 해야 되니까. 일봉상 자리를 보면 평소보다 많은 거래, 이게 중요하고요. 앞에 의미는 요 저항대,
그죠? 요 거래 들어온 날에 요 고점과 요 갭으로 띄었죠. 며칠 전에 갭으로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며칠 전 리뷰하면서 이 종목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이고요. 오늘 그 고점을 돌파를 해줍니다. 이게 갭을 띄었으면 갭을 매우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갭을 띄었으면 이 갭을 매우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지 않고 위에 버티고 있다는 건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은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그래서 이 종가 베팅도 할 만한 자리였고, 오늘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거기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고요. 여기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죠. 5분봉으로 보면 요 갭으로 띄운 날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 구간을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해준 겁니다. 돌파를 해줘서 그걸 보고 거래를 보고 따라 들어갔다. 매도를 잘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염없이 흐르길래 이때는 수급과 거래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넣어서 분할 매도를 하고, 내려오는 거는 얘가 어디서 반등할지 모르잖아요. 홀짝 게임입니다. 도박과 같기 때문에 어디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 여기를 오늘 돌파했던 이 중요한 자리까지 다시 와서 지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힘이 없었죠. 좀 덜어냈고 다시 사서 역시나 힘이 없어서 거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정리를 했다. 오늘 이 종목에서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겼고요. 두 번째로 박림이라는 종목을, 이거는 그냥 하락 중에 반등, 여기도 의미 있는 구간이죠. 지지받았던 의미 있는 자리, 여기서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고 VI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이거 사서 짧게 1% 챙겼고요. 이건 지나가는 길에 그냥 챙긴 거라 별 의미는 없다. 여기 또 일봉상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해 줬어요.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옆으로 봤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종가 베팅이라던가 단타라던가 많이 합니다. 거래가 들어왔고, 오전에 이거부터 봤으면 제가 매매를 좀 했을 건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쳤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보유자 아닌 이상은 챙길 수가 없다. 그냥 낙주 매매라고 하죠. 낙폭을 잡아서 짧게. 이거는 이제 결과론입니다. 지나간 거고, 동시에 제가 오늘 5-6 종목을 매매를 해서 사자마자 1% 걸어놨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잔량을 남겼는데 오늘 흘러내렸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올라왔다가 내려가길 바랬는데 이렇게 뭐 정리 잘 했고요. 효성 OMB도 아침에 크게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을 하고 여기 이제 30% 구간, 50% 구간 공부 영상에 피보나치 되돌림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30, 50 그 자리에서 뭐 반등을 기대하고 샀죠. 기대하고 샀는데 생각대로 안 돼서 프로 넘게 챙기고 1, 2로 사서 약수익이 나오고, 정리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오후에 갔네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익을 잘 챙겼다. CS 베어링도 상승을 해주고 382 자리 이렇게 반등 짧게 먹고 추가적으로 흘러내립니다. 반등 짧게 먹고 1% 3번 챙겼고요. 일봉상 얘도 역시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죠. 그리고 작은 음봉을 만들어줬네요. 이것도 며칠 전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고 리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20선 추세 전환을 했고 작은 음봉을 주면 종가 베팅 할 만한 자리다. 아니면 20선에 가깝게 매수해도 좋다. 여기죠.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죠.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길래 그래서 여기서 한번 챙기고 떨어지는 거 챙기고, 하락하는 구간에도 수익을 주는 구간은 존재한다. 그래서 뭐 잘 챙겼습니다. 유진로봇 매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또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인데 여기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요날 돌파를 할 줄 알고 그때 좀 샀는데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 타점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제도 종가에 매수를 해서 아침에 들어줄 때 매도를 해버리고 다시 사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좀 대응을 한 날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금 외바닥인데 얘도 이렇게 올려놓고 옆으로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 있고요. 바로 얘도 거래가 들어온다면 또 돌파 매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창 오늘 좀 매매를 했고요. 여기도 점심쯤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보고 있었다면 이런 데서 대응을 해봤겠죠. 점심 밥 먹고 오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 두 군데죠. 여기서 매수를 해봤는데 이렇게 상승폭에 이렇게 중간 정도 여기서 좀 이렇게 가길 바랬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 사서 이게 약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갔네요. 팔고 나서 더 간 거는 신경 안 씁니다. 1% 뛰기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일봉상 자리를 보면은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거래가 있으면 돌파 매매로 충분히 해도 좋고요. 아니면 돌파 후에 여기 이제 240선을 지켜주겠죠. 240선을 지켜준다던가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준다던가 작은 음봉으로 옆으로 또 조정을 받는다던가 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을 지켜주면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요. 20선과 이격을 두피로 오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240선이라던가 추세 이 저항선이라던가 어딘가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추세 전환을 해놓은 상태다.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고 여기 저항까지도 지금 여기에 좀 저항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을 지켜준다면 다시 이걸 돌파를 할 겁니다. 요 밑에서 샀으면 여기 요 오늘의 고점 여기를 저항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 위에서 샀으면 여기 돌파할 때 그때 거래 보고 전략 매도를 할지 분할 매도를 할지 판단하시면 좋고요. 짧게 챙겼고요. 한국전자금융도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 VI 보고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 점심 먹고 오니까 이게 쫙 떨어지고 있길래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 잡아서 짧게 챙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절해주고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나머지도 좀 챙겼고요. 운이 좋았네요. 오늘 좀 운이 좋아서 좀 매매가 잘 됐다.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될 거고요. 여기를 240선을 계속 못 올라갔던 안타까운 자리다. 여기에 고점들과 저점들. 그리고 보면 공교롭게도 여기에 부닥친 여기에 나왔던 이 거래량을 잡아먹는 그런 거 아닌 이상 절대 돌파 못하겠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무조건 매도하는 관점이고요. 내가 뭐 이렇게 단타로 들어갔다면 여기를 뭐 돌파를 보고 들어갔든 이 밑에서 샀으면 무조건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무조건 매도입니다. 내가 주가를 봤는데 여기 장대양봉이면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딱 봐도 이거는 돌파하기 힘들다. 그런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접근 안 했고 이거 딱 봐도 내려올 것 같아서 기다리니까 내려오면서 좀 잘 잡아서 하락하는 구간에도 수익을 주는 타점은 존재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다. 강하게 거래를 줬죠. 강하게 딱 거래를 주고 양아치같이 그냥 쭉 내려앉았어요. 본전 살짝 한호가 아래였는데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덜어내고 매도한 걸로 종가에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사서 아침에 개파락을 하길래 거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 약수익으로 비중을 덜고 다시 사서 또 약수익으로 챙기고 잔량을 좀 남겨놨는데 이게 또 빠지길래 여기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샀는데 역시나 힘이 없어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요. 비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를 보고 마이너스 한 0.5% 얼마 안 됐을 거예요. 0.5% 정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대로 안 됐죠. 그러면 이제 비중을 덜어내버리고 다시 사서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버리고 다시 사서 수익 전환시키고 스코넥도 그래서 잘 챙겼습니다. 잘 챙겼고 일봉상 자리를 보면 여기가 이 최저점을 여기서 갱신해버리면 얘가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저 갈 줄 알고 이게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궈 놓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여기를 요 양봉 저가 여기 지키면 손절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종목을 좀 오늘 좀 많이 사서 오늘 정리를 했고요. 거래가 좀 실려서 가야 한다. 저항이겠죠. 신규 상장주는 좀 위험하다. 언덕들을 여기라던가 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돌파할 때라던가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따라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매매고요. 이건 제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이렇게 지켜주고 가려나 싶어서 샀던 건데 그래도 약속 보고 정리를 잘 했다. 남해학은 오늘 좀 손절을 했습니다. 루비랑 남해학이 아까 같이 가더라고요. 이게 쭉 오전부터 가는데 이걸 쳐다만 보고 있었고 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라 이렇게 들어와서 이 상승폭의 절반 자리에서 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바로 손절을 해버렸어요. 보통 여기를 이탈하면 들어줄 때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수 없으면 이렇게 들어주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좀 그 선택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탈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미리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손절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사면 돼요. 다시 눌러줄 때 다시 사면은 기회가 있겠죠. 내가 손절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지키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반등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또 걷잡을 수 없겠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손절을 했다. 마이너스 1% 정도 손실 보고 마감했습니다. 계속 매번 성공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실패도 최소화하고 먹는 건 잘 먹고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손절 안 했다면 마이너스 1.5%에서 끝나지 않고 3, 4% 더 손해가 커졌겠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텍도 어제 남겼는데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네요.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매수했다면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봤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복귀를 하고요. 당시에는 이제 악재 때문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빠질까봐 못 샀는데 아무튼 그래도 여기서 본전에서 여기가 딱 본전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매도를 하고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사서 여기서 바로 수익이 또 나버리죠. 여기서 본전 위였으니까 여기서 약수익 나서 매도 잘 하고 잔량을 좀 남겼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남겼는데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정리를 했다. 조금 남겨놨어요. 한 20% 물량 정도 남겨놨었는데 누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에서는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좀 아쉽습니다. 시장이 딱 조정받는 타이밍이라 이게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 지키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20선 위로 한번 시도를 해야 됩니다. 꼬리를 달더라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들고 있으면 또 여기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현금을 여기다 써야 되니까 제가 오늘 다른 데다 써서 정리를 했다. 60자 MS는 계속 매매하고 있고요. 수영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덜고 그래서 다시 사서 수익 챙기고 다시 사서 또 수익 챙기고 샀는데 이게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툭 떨어졌어요. 이게 수렴을 하면 위나 아래로 발산하는데 지금 아래로 가닥을 잡아버렸어요. 하지만 어차피 지금 분할로 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1차 물량 샀고 이제 2차 물량 3차 물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윙을 하고 있다. 수렴 중인데 여기 위로 거의 끄트머리 다 왔습니다. 이게 조금 더 치다가 위로 이렇게 빵 가거나 이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 들어가면 60선이라던가 여기 전저점 여기 반드시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여기까지 침범하면 60선 이탈해서 여기까지 이 동네까지 온다면 들어줄 때마다 그냥 손절하고 나갈 거고요. 한 적정선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여기서 좀 비중 조절하고 돌파 후에 다시 사서 뭐 이렇게 하는 오늘은 좀 살살 좀 더 담아서 넘어갔다. 저번 주에 신풍제약을 발견을 했죠. 요날 제가 리뷰를 했죠. 요날 신풍제약이 올라왔다. 그게 이 제약주라 제가 안 샀어요. 여기 편견을 갖고 안 샀더니 또 그런 것들이 잘 갑니다. 신풍제약이 2년 전에 한때 날렸었던 종목이죠. 2년 전에 한번 붐을 일으켰었죠. 엄청난 개미들을 시장으로 유입시켰던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이게 하락중 반등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제약주라서 좀 안 한 것도 있고 이 원봉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약주가 아니었다면 제가 샀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섹터에 이런 그림이 있다면 평소에 없던 엄청난 거래와 쌍바닥을 만들고 외바닥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하고 큰 양봉에 작은 음봉을 준다면 분할로 사기 시작하든지 도전을 해보시면 그 위에 저항까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 얘는 아직 모릅니다. 확실히 24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올라와야 하고요. 진양 시리즈는 역시나 주도주로 잘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음봉을 기다려도 그냥 갑니다. 너무 가버리면 놔줘야 돼요.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눌러주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그 전에 돌파한 자리와 이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너무 높으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좀 똑같은 상황이고 아무튼 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쟤네들 갈 길 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요게 좀 수급이 괜찮네요. 좋고 거래가 조금 더 터져야 되는데 일단 얘도 추세 전환을 했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고 이제 여기가 저항이자 목표가겠죠. 뭐 앞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저항이다. 얘도 딱 보시면 작은 음봉 큰 양봉 저점을 낮추다가 저점을 올립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240선까지 돌파하고 상승하는 차트는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의미 있는 구간 다 돌파를 해버리고 딱 여기 돌파한 자리 이런데 손절로 잡고 여기까지 사겠어 라는 생각으로 쭉 사보면 이렇게 챙길 수 있었겠죠. 이건 뭐 결과론이라 이건 못 먹었다 쳐도 다음날 2% 이상 먹잖아요. 다음날 2.8%니까 2% 그런 관점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별다른 건 없네요. 차트가 이쁘지가 않아서 저항이 있는 거는 패스를 하고요. HMM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이 역대 거래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 들어오고 240선도 살짝 꼬리가 달렸지만 여기가 저항이겠죠. 여기 의미 있는 구간 저항이자 목표가 좀 아쉽네요. 여기 저항이 있어서 누르고 내려올 자리에서 안 내려오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간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가스공사랑 HMM에 좀 볼만한 종목이다.
그 외에 이제 저게 대장으로 가면서 해운 조선업들이 좀 따라갔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죠. 러시아가 아직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뭐 원전이 폭발했네 어쩌네 하면서 그 핑계로 시장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걸로 시장을 좀 흔들었던 하루인 것 같다. 거래는 좋았지만 매물대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특별한 종목은 보이지 않네요. 이제 돌파 시도하고 있다. 조비 다음에 강하게 올라갔지만 매물대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대창박님 님은 요 고점에 이런 악성 매물대들이 저항이지만 목표가도 될 수 있습니다. 20선 아래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이런 데서 살살 20선에 가깝게 모아서 아니면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일자 조정을 받죠. 이런 걸 제가 많이 합니다. 거래 들어온 날 무조건 매도해야겠죠. 일단 특별히 관심 갖고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요거 대창 요거 최대 저항선 돌파했고 240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다 비슷하죠. 다 20선 아래로 내려올 차례고 이제 240선을 지켜야 되고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와중에 다 반등 중에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클리오가 리오프닝 관련주죠. 얘가 지금 차트가 이쁩니다. 이렇게 또 올려놓고 240선 20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거의 뭐 2주일을 20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렴하고 있고 얘가 여기서 톡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차트가 좋다. 돈이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고 20선 위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20선과 이격을 맞추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요걸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갔다 갈지 그냥 갈지 그냥 가면 단타로 따라가고요. 내려오면은 매집을 해서 챙길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그게 관심 종목입니다. 그야말로 이 단어 뜻을 아셔야죠. 관심 종목은 내가 관심 있게 보려고 넣어놓는 게 관심 종목이에요. 필요 없는 거 이제 빼시고 남겨놓으시고 저는 일단 눈에 띄는 거 다 놓고 다른 화면에 관심 종목 제가 나열해놓는 것들을 매일 그것만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살만하는 것들 있겠죠. 단타 관점, 종가 변수 관점, 뭐 매집, 스윙 뭐 이런 거 뭐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분류를 하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또 3월 초 3일간 올랐다가 지금 첫 번째 조정을 받은 그런 위치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으나 내려오면 계속 매수 기회로 삼을 거고요. 저는 올라가면 정리하고 챙길 거 챙기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 악재들이 빨리빨리 없어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딱히 확진자도 뭐 계속 나오고 위드 코로나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선거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매매,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